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 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조금 식상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공신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걸러야 되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사실 뭐 좆 같은 거 그냥 다 걸르면 되긴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때까지 내가 했던 얘기들에 다 포함되는 얘기들이야. 사실상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한 단어로 뭐 축약하자면 그냥 쉿 같은 거 다 걸러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난 영상을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 했던 얘기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박은주 변호사인가? 박은주 변호사라고 해서 이분 요새 좀 유튜브 채널에 많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런 유튜브란 게 하나의 그런 채널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약간 이상적인 유튜브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유튜브 자체만으로도 먹고 살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사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2차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가 좀 이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결정사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자기 결정사의 매출 이익으로 이어지잖아. 이런 게 이상적이긴 한데 나는 뭐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쪽이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니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결혼은 분명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적을 뿐이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인생은 완벽한 결혼으로 저는 항상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혼자 살더라도 지금 이제 8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야 8점이면 만족해라. 난 약간 이런 주의지. 그래서 여튼간에 이 박은주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당연한 건 다 걸렀어. 당연한 건 다 거르고 뭐 폭언이라던가 폭행, 외도, 중독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자신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확고하게 생긴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꼬여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겁나 짜증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제 평생을 사는데 가장 많이 붙어 있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왜 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넌 그게 문제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상대방도 참고 이해해 주는 데는 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나도 되게 많아. 내 유튜브 내에서도 라방 하다가 보면 그냥 밑도 끝 없이 죽는 사람 얘기하거든. 죽는 개gel거리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제가 사장님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 그러면 이제 임펠당 갔어요. 끌려가지. 그래서 그런 부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나중에 되면 대화가 없어진다는 거야. 대화 없는 부부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끼리 대화가 없어지는 패턴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야스를 하다가도 좀 많이 생겨. 남자가 이렇게 한번 하자 이랬는데도 와이프가 뭐야 이러면, 그러면 또 말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 부부관계가 참 힘든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박은주 변호사가 한 얘기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야, 연애할 때 그게 되나? 근데 다른 거라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부정적인 인간들은 일단 걸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해. 이건 한국이 제일 심하지. 솔직히 말해서 비교하는 거 내가 봤을 때도 한국이 엄청 심하거든. 그래서 너는 뭐 이제 꼴랑 이 돈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너는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 이거 얼마 전에 봤잖아. 300만 원 버는 용적공 아저씨 어떻게 괴롭게 사는지 봤잖아. 그래서 항상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한대.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만 희생하고 본인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부부는 모두가 희생을 하는 거라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끊임없이 비교만 하게 된다. 누구 집은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싸우는 게 많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내 동생 똥그리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두 번째 같은 경우. 그래서 똥그리 같은 경우는 내
유튜브에 되게 많이 언급돼서 알 거야. 되게 강철의 여자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여자 얘는 독박녀고 지가 혼자 다 키웠거든. 애 기르고 지금도 주말 되면 애 데리고 데이트하고 있고 얼마 전엔 바프 찍었더라. 그래서 아 맞다. 바디 프로필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근데 걔 같은 경우 그 똥고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똥고리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30살에 자기는 결혼을 무조건 하고 싶었는데 당시 사귀고 있는 남편한테 내가 그 남편을 강변이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강용석 변호사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강변한테 야, 네 돈 얼마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내 돈이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야, 니 내가 결혼하자면 할 마음은 있나? 그리고 나 이제 결혼해야 된다. 없으면 놔 주던가. 그래서 일단은 할 마음은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할 마음은 있지. 근데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야. 그러면 야, 나머지 돈 난 내가 내면 나랑 결혼하나?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 근데 이게 근데 비교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그런 거야. 오히려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당시에 똥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장인데 또 애가 수학과를 나왔거든. 경대 수학과를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과외로만 또 따로 한 200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인들 거의 일반 대기업 수준의 돈을 벌었거든 실제로. 남편은 근데 그렇게 못 벌고 지가 돈을 그렇게 내니까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했대. 야, 너 왜 결혼했어? 왜 결혼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남편을 갈궜대.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도 갈궜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 든든하다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생각 그래도 남편이란 게 하나 생각 되게 든든하고 고맙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되게 잘 됐어. 근데 지금 와서는 똥거리는 뭐 여전히 잘 나가긴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잘 풀려가지고 남편이 그 똥구리 벤츠 사줬잖아. 똥구리한테 벤츠 사줬어 진짜.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좀 고맙다고 한 게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너무 자주 갔거든. 너무 자주 갔어. 허구한 날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도 막 출장 막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똥구리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났나 봐.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옆에서 야 그런 남자랑 뭐하러 살아?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한국이. 내가 비교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만히 냅두지 않고 그리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 또 본인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란 그런 나라가 결혼 문화 자체도 하드코어하고 분위기도 하드코어하다 보니까 사람이 흑화가 되면서 꼬이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은 뭐 되게 쉬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 분명히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잖아. 이런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말처럼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뒤에 올라온 그런 DC의 반응을 보면 염세적인 사람이 최악이 같네 이러고 한국 아시아 이혼율 1위 불명예 이래서 그래. 한국 이혼율 되게 높아. 아시아에선 부동의 1위고 그리고 OEC에서도 높고 그리고 SNS 중독자를 걸려라 막 이러고 야붕이 더하기 한국 여자 조합은 레알 100% 이혼이겠노. 진짜 100% 이혼입니다 진짜. 그래서 야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런 거. 가스라이팅 열나는 거는 한국 여자들 아니냐. 그래서 뭐 야결 분위기 야결이었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는데 근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한국은 좀 하드코어하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라고. 왜? 우리 모두 다 이 그라운드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그라운드가 이제 정화되려면 한 몇 년 남았나? 10년으로 될란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다들 그래. 말은 되게 쉽잖아. 말은 되게 쉬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뭐 그냥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로 한번 후려봤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지금 와서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000원이잖아.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 진짜.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 올렸잖아. 그래서 서로 눈에 찬 사람 만날 바에 그냥 에라이 씨발 혼자 살지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결혼율을 올리려면 더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돼. 그것밖에 답이 없어, 이제. 현대사회에선 사람들의 인내심의 역치가 한없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이렇게, 야, 씨,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20대 때 봤을 때, 야, 되게 이쁘다 했던 애들이 지금 아줌마가 돼서 어떻게 나랑 막 여행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니까.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격세지감도 느껴지긴 한데, 근데 결국엔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딱 시작 시점에서 그냥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결혼의 이 제도 자체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아니다, 버즈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